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동생 전승배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건물은 송파 항아리 상권 대로변에 있는 130억짜리 건물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한번 설명드리면은 위치가 잠실 세내역 2호선이죠. 2호선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새마을 전통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새마을 전통시장 바로 맞은편에 트리지움 아파트라고 약 한 4,000세대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단지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 30m 대로변에 있는 코너 건물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나온 지도 꽤 오래되기도 했었고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게 봤었던 건물들인데 이 건물이 이제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8월달 초에 계약이 진행이 됐고요. 실거래는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매 금액은 130억에 거래가 됐고 대지 평수는 106.12평, 연면적은 350.48평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입니다. 중공년도는 1989년 6월달에 지어진 건물로 승강기는 따로 없고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주변 환경도 전 되게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었던 게 바로 옆 건물만 하더라도 투썸 플레이스가 있었고 그 위에 층 이제 학원이랑 약국이 또 세팅이 되더라고요. 또 이 건물의 또 옆에는 또 신축된 건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앙농협에서 건물을 매입을 하고 나서 메디컬로 세팅을 다 하셨더라고요. 또 주변 환경 자체가 새마을 전통시장이 있다 보니까 이 라인으로 생활 밀접형 임차인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걱정 없을 정도로 바로바로 임차인이 세팅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층, 6층 이제 공실인 상태에서 보증금 4억 3,500만 원에 월 임대료랑 이제 관리비를 합산해서 3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매매 금액 대비 수익률은 2.6% 정도가 이제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이제 작년 25년도 초에 시장에 매물로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매매 금액이 200억부터 이제 스타트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 해당 건물을 이제 소유하고 계신 매도자가 연세가 이제 39년생, 이제 87세다 보니까 상속에 대한 좀 이슈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재산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거를 염려를 하셔서 상속하시기 전에 미리 이제 재산 정리를 하시는 차원에서 이렇게 금액을 낮춰서 매각을 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셀링 포인트를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처음에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주변 상권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즘에 공실인 건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건물을 매수하시는 매수인들은 주변 임차인에 대한 그 공실 리스크를 극도로 이제 꺼려하세요. 최근에 곽광을 받는 상권이 관광지 상권들이 상당히 곽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항아리 상권입니다. 맞은편에 이제 트리지움 말고도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엘스 아파트도 있고 리센츠도 있잖아요. 이 배우 세대를 다 합쳐도 15,000세대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 건물 후면부에는 빌라 밀집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 밀집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또 나오게 되면은 임차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상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좀 수치적인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평당 금액이 1억 2,25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을 보셨던 분들 중에서 평당 금액이 좀 너무 비싸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놀랐었던 게 바로 옆 건물에 신축된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2021년도에 중앙농업협동조합에서 330억에 이 건물을 매입을 했었는데 당시 이제 이 건물이 연면적 평당 한 900평 정도가 되거든요. 신축된 건물이니까 건물 가격을 뭐 반영 안 한다고 하더라도 평당 1억 4천인데 한 50억 정도로 이 건물을 신축한다고 치면은 평당 금액 1억 2천이 나와요. 이번에 이제 거래된 이 건물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동일한 평당 금액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입지적으로는 이 코너 건물이 좀 더 훨씬 괜찮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세적인 부분으로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저렴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코너에 있다는 게 저는 진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은편 도로 그 석촌호수로가 30m 대로변이에요. 그리고 이제 접해 있는 코너 도로 같은 경우에도 10m 도로변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의 가시성이 정말 뛰어나요. 이 건물이 가시성이 좋은 것도 정말 큰 셀링 포인트지만 향후에 개발할 때도 저는 되게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은 건물 전면에 최대한 임차인들을 세팅할 수 있도록 건물을 이제 신축을 할 수가 있고 바로 후면부에는 이제 주차장을 또 세팅할 수 있다 보니까 건물이 이제 가시성 플러스 건물을 개발했을 때 이제 활용도 이 부분이 좀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역과의 거리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역과의 거리는 조금 멀리 있어요. 근데 이제 역세권이긴 한 게 제가 막상 걸어보니까 한 도보로 6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잠실 세내역 2호선이랑 바로 아래는 이제 삼전역 9호선이 있는데 둘 다 한 450m 정도밖에 안 걸려서 더블 역세권처럼 좀 느끼는 게 이것도 하나의 셀링 포인트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이 너무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이 시장에 나오고 금액이 계속 깎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거래가 안 됐었던 정말 큰 이유가 있었는데 이 건물이 수익률이 2.6%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최근 대출 금리가 거의 뭐 4%에서 4.5%. 이 건물을 매입할 때 한 100억 정도 대출을 받는다고 치면은 연 이자가 4억 5천이잖아요. 이걸 이제 월로 환산하면은 한 달 이자만 3,7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월 임대료랑 이제 관리비가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이제 건물 운영비랑 이제 재산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월 1,000만 원 이상은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이 건물의 이제 가장 큰 단점이 일단 첫 번째가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게 단점이에요. 제가 내부를 들어가 보니까 구조가 되게 이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입구를 들어가면은 약간 한번 들어갔다가 또 꺾으면은 계단이 보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에서는 사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여기서 또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임차인 명도거든요. 평당 임대로 따지면은 거의 한 10만 원 정도로 좀 세팅이 되어 있는데 되게 적정 시세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막 그렇게 많이 내지도 않기도 하고 상권 자체도 괜찮고 이 건물에 있어도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하다 보니까 굳이 나가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임대 기간 같은 경우에도 되게 짧아요. 최초 계약을 좀 한번 보니까 대부분 한 2020년도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10년이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을 명도하기에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건물이 연식도 1989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노후도도 되게 심하고 해당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5층, 6층 같은 경우에는 임대 세팅이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임대 개편 자체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 건물을 뭐 돈 주고 임차인들을 내보내지 않는 이상의 신축 자체 혹은 리모델링이 이제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개선점이 안 된다라는 게 정말 큰 단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은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130억이라는 금액에 매각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건물을 매입을 하신 분이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본인의 이제 법인이 매출이 좀 있어서 대출 금리도 한 3%대로 좀 낮출 수도 있으면서 혹은 뭐 본인이 벌어들이는 이제 소득이 좋아서 대출 이자를 충분히 감당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개발할 포인트까지 가져가서 결국 이제 임대 세팅을 바꾼 뒤에 건물을 다시 재매각을 하는 이런 투자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이 건물을 매입을 하시지 않으셨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빌딩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정말 다양하고 투자성 높은 건물들 자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빌딩을 매입을 하거나 매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